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교 교육과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시험과 선발, 그리고 대학 입시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면서 학교 교육이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혹은 재생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우리가 더 하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수업까지는 이제 불평등이 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가, 학교 교육이라는 이제 공교육 제도가 모두에게 공정한,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결과를 보장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이제 자본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학교 교육 제도가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개선이 좀 앞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선발과 시험에 대한 얘기, 그리고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자본 중에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이것이 왜 교육에서 학교 교육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계층 간의 그러한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의 차이가 그 교육에서 또 어떠한 식으로 이제 그 불평등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회자본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그 개념을 돌이켜 보면 이런 거였죠. 포괄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결망과, 혹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것이 그 개인에게 다양한 이제 이로움을 줄 때, 다양한 기회를 줄 때 그 기회와 이로움이 이제 사회자본으로 불릴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3요소에 대해서도 알아봤듯이 상호회해성의 그러한 신뢰관계와 의무관계가 지켜졌을 경우에만 이제 그 연결망이 유지되고, 연결망을 통해서 유용한 자원과 정보가 이렇게 교환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즉 이제 단순 인맥만으로는 사회자본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에서의 사회자본은 어떠한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가, 가정 내 사회자본과 가정 외 사회자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이제 계층 간의 차이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 사회자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정 외 사회자본, 학부모들이 어떠한 네트워크들을 형성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계층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의 질적인 수준이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본의 공공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맨이 얘기를 했듯이 공공재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연결망을 한번 맺게 되면, 그리고 연결망을 통해서 유용한 자원이 오고 갈 수 있게 되면, 그 연결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보의 공유가 결국 정보의 격차나 자원의 격차를 좀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결국 상호호혜성의 그 기준을 어떤 사람들은 만족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만족을 하지 못하는 차원이 생기기 때문에, 계층 간의 이러한 집단 구성, 그 집단 내에서는 그 사회자본이 굉장히 공공재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집단 간에는 연결망의 구성도 어렵고, 즉 중산층과 하위계층 간의 연결망 구성도 어렵고, 상호호혜성의 어떠한 기준이 중산층에서는 지켜질 가능성이 높지만, 하위계층에서는 어떤 정보의 격차, 자원의 격차로 인해서 상호호혜성의 신뢰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라는 점을 부르디에는 강조를 하고, 따라서 공공재의 가능성이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자본이 계층 간의 그러한 차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부르디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문화자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계층 간의 구별짓기라는 행위가 어떤 생활 양식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점을 강조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르디에, 여기도 이제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나오죠. 프랑스의 사회학자. 예,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봤을 때 계층 간의 어떤 선호하는 어떤 생활 양식이 딱 있다는 거죠. 중산층은 어떠한 생활 양식을, 어떠한 생활 양식, 뭐 어떠한 음식이나 어떠한 의복이나 어떠한 스포츠나 어떠한 음악 장르나 이런 특정한 장르를 선호를 하는 반면에 그 중산층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특정 문화 양식을 소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약간 중산층, 상위계층과는 구분되는 어떤 문화의 장르를 소화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서 문화라는 어떤 상징적인 기제가 계층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계층 간의 차이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 한 번 강조가 그 차이가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점을 부르디에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이 문화의 차이가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확연히 드러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학업 성취 혹은 대학 입학과 같은 결과물로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점을 통해서 문화 재생산 모형을 부르디에라는 사람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교사의 인식이나 아니면 교육 과정에서 어떠한 특정 문화를 강조를 한다는 점을 들어가면서 문화 재생산 모형을 강조를 하게 되죠. 반면 이제 학교 교육을 긍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특정 문화 양식을 특정한 문화 양식이 교육 과정에서 강조가 된다면 가정 내에서 그러한 특정한 문화를 소비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런 특정 문화 양식을 학습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문화 자본의 격차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화 이동 모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과제 세 번째에서는 이러한 문화 재생산 모형과 문화 이동 모형 간의 어떠한 구분을 나름대로 해보고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부탁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떨지 제가 과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제 선발과 시험 등을 통해서 학교 교육에서의 불평등의 양상과 학교 교육을 통한 불평등의 어떠한 해소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능론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회화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하고 적재적소에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배치시키는 이러한 선발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체에서나 아니면은 성인이 되었을 때 기업이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채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교육에서 어떠한 성취도를 보였는가라는 점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채용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인 어떤 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감소시키고 어떤 사회의 어떤 효율적인 그런 선발 과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학교 교육이 맡고 있는 그 역할은 굉장히 또 사회화만큼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서 보듯이 학교는 수업과 지도, 어떤 지식을 이렇게 전이시키고 어떤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신입생을 뽑고 학급을 편성하고 어떤 진급을 시키고 졸업을 시키는 등의 학생의 흐름을 관리하는 이러한 선발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사회를 놓고 봤을 때 말이죠. 근데 이제 한국의 선발은 어떠한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봤을 때, 한국에서는 입학 단계의 선발이 굉장히 강조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신입생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교육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학 단계의 선발이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입학 어떠한 신입생을 뽑을 것인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대학 수준에서의 이제 입학은 더더욱 이제 교육의 어떠한 굉장히 한국 교육의 핵심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학교와 대학에서는 이제 진급과 졸업 단계에서의 선발 과정이 그렇게 중요시되고 있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유급 학년은 못 올라가? 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릴 정도로 이러한 진급이나 아니면 졸업을 못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졸업 여부나 아니면은 진급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의 대상이 아닌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 있어서는 대학 입시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제가 따로 다루는 것처럼 입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진급이나 아니면은 졸업은 굉장히 쉬운 선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별 신호이론에서 얘기를 했듯이 그리고 선별 신호이론에서 얘기를 했듯이 그리고 문화자본에서 제도화된 문화자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듯이 졸업장을 획득한다는 것, 어떤 학위를 획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학이 더 중요하지 졸업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라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가 입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졸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학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학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석사나 박사 과정에서는 입학도 중요하지만 졸업이 훨씬 더 중요한 또 상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대학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런 상이한 선발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학 단계에서의 선발이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좀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았느냐 보다는 대학 입시를 얼마나 고등학교가 충실히 준비시켰는가에 대한 압력이 강조되고 있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한 특성은 여기 두 번째 한국 교육의 선발 문화의 특성을 통해서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상급 학교에 의한 선발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을 할 때는 대학이 학생을 뽑는 그러한 선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한 부분인데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선발 문화가 또 특이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유럽 국가 중에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시험이나 독일의 아비투어 같은 시험 제도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을 통과하느냐 마느냐 여부가 바로 대학 입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제대로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즉 고등학교가 그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급 학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 상급 학교에 의한 선발 혹은 하급 학교에 의한 진학, 그 둘 간의 어떠한 어떤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상급 학교에 의한 대학에 의한 선발 제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문제들은 결국 하급 학교,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 굉장히 대학 입시에 종속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의 중요한 교과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강조가 되는 반면에 그 대학 입시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은 굉장히 무시가 되는 간과가 되는 측면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대학 입시가 전부는 아닌데 말이죠. 이러한 한국의 선발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또 특성들, 교육의 특성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 경쟁 선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우위에 있느냐를 보여주어야지만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선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인지도 확실치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확실치 않고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상대적인 기준이 훨씬 더 강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수학능력 시험을 이제 절대적인 평가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이 강조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학능력 시험을 통해서 어떠한 선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논리가 강조되고 그 논리 안에는 수학능력 시험은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야.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애가 혹은 학생 개인이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얼마만큼 남들보다 우위에 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야 라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학능력 시험과 같은 객관식 시험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객관식 시험은 결국 내가 한 문제를 더 맞느냐, 그 평가자의 입맛에 맞춰서 평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의도에 맞는 그 정답을 내가 체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창의적인 능력, 어떠한 지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그 평가자가 요구하는 지식, 그리고 지식의 해석 방법에 대한 표준화 혹은 통제를 받는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선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고 선발 문화가 결국 교육의 특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이제 다음으로는 이 한국의 선발 문화와 연관된 시험의 교육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